이게 정말이지 사람의 몸에서 가능한 근육의 밀도인가 싶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죠. 찜질방 토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총각 손님의 등판과 어깨는 거대한 화강암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화강암보다 더 단단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러닝 셔츠 사이로 드러난 그 어깨선은 마치 조각가가 수십 년 공들여 빚어낸 작품 같았습니다. 하나하나의 근육 섬유가 살아서 꿈틀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2의 나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예뻤다는 소리 좀 들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도 싫었습니다. 주름살과 기미로 가득한 얼굴 처진 몸매. 거친 손 15년째 각방 쓰는 껍데기 부부 생활 남편에게 식모처럼 취급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왔죠.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무섭고 밤에 잠들면 내일도 똑같겠지 싶은 그런 삶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 인간 얼굴 봐야 하나? 또 무슨 욕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제가 어쩌다가 남편 버리니. 찜질방에서 아들뻘 되는 그 총각의 방에서 평생 본 적 없는 그런 압도적인 체격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부끄럽고도 짜릿한 때론 두렵기도 했지만 눈물 나도록 행복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최은숙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서울 외곽의 청춘 사우나라는 작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이자 관리인이죠. 하지만 제 삶은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아니,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했습니다. 3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저도 사랑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제 남편 이병철 65이에요. 10년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카운터 뒤에만 앉아 있죠. 뭐 하냐고요.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주식 차트 보고 유튜브 보고 낮잠 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찜질방 청소도 손님 응대도 기계 고장 났을 때 수리 연락도 다 제가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밤 11시에 문 닫고 그게 제 하루입니다. 하는 일이라곤 저한테 포건하고 자빌시키는 것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야. 밥은 냄비에 국이 붙었잖아.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낮에는 돈 좀 줘봐. 친구들이랑 술 먹어야 하는데. 밤에는 오늘 매출이 왜 이래 일을 똑바로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30년을 살았어요. 처음 10년은 참았어요. 남편이니까 다음 10년은 체념했죠.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지막 10년은 그냥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15년째 각방 쓰는 껍데기 부부 생활이에요. 아니, 부부라고 부를 수도 없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는 남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잡아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생일에 축하 인사를 나눈 것도 명절에 함께 차례 지낸 것도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잊은 지 오래고 서로 생일도 모르죠.
밤에 잠을 자도 같은 집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찜질방 수익까지 주식으로 날려먹고 매일 저한테 돈 타박을 했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증발해도 반성은커녕 제 탓만 했죠. 당신이 장사를 잘 못해서 그래. 돈 관리를 똑바로 해. 당신이 아꼈으면 되잖아. 정작 그 돈을 날린 건 자기인데 말이에요.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식모도 아니고 수구먼도 아닌데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또 뭐라고 할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죠.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러도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이 뭔가 싶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주름만 늘어가는 제 얼굴이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늙어서 죽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매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친구들은 이혼하라고 했어요. 은수가 그렇게 살지 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보기 안쓰럽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까?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참고 살자. 어차피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태영이라는 손님이 찜질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태영 씨는 찜질방 수면실 네토굴에 월 단위로 거주하는 장기 손님이었어요. 처음 체크인하러 왔을 때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압도당했습니다. 키가 188cm의 어깨는 라커룸 문이 꽉 찰 정도로 넓었죠. 몸무게도 100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큰 사람이 혹시 문제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혹시 조폭이나 깡패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을 나눠보니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도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다녔어요.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고요. 눈빛도 맑고 순수했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전직 특수 용접공이라 작업복을 입고 다녔는데 옅은 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남자의 냄새 같았달까요? 건강하고 강인한 냄새였어요. 제 남편은 집에만 있으니까 땀 냄새도 안 나요. 그냥 노인 냄새만 나죠. 늙고 축축한 냄새. 근데 태영 씨는 달랐어요. 일하는 남자의 건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몸 좋은 곰탱이로 불렸어요. 찜질방에 오는 아줌마들이 태영 씨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거렸거든요. 어머 저 사람 봤어. 몸 진짜 좋더라. 어깨 봤어. 어깨 진짜 넓던데. 맞아. 근데 혼자 사나 봐. 여자친구도 없대. 아깝다. 정말 그런 소문이 돌았죠. 심지어 젊은 여자 손님들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외롭고 순박한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문을 열 때도 조용히 걸을 때도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계단을 오를 때도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가요. 자기 덩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늘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구석자리에만 앉고 사우나에서도 사람 없을 때만 이용하더라고요.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는 저를 보고 묵묵히 다가와서 들어줬어요. 사모님 제가 할게요. 위험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20kg짜리 박스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라고요. 마치 종이 상자 드는 것처럼 가볍게요. 저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힘이 장사구나. 그런데 참 착한 애 마음씨도 곱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이용료가 밀려 있더라고요. 보통은 자동이체로 결제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밀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금액도 제법 됐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가서 말해야 하나? 그냥 놔둬야 하나? 큰 남자한테 돈 얘기 꺼내는 게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혹시 화내면 어떡하지,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장사니까, 또 남편이 매출 보고 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토굴로 향했어요. 사실 좀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목까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토굴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토굴 문을 노크했을 때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마치 곰이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고 태영 씨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토굴 천장이 낮아서 그는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판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아니, 화강암보다 더 단단하고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듯 했어요. 얇은 회색 러닝 셔츠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등의 근육들이 호흡할 때마다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처럼요. 어깨뼈 사이로 근육이 산맥처럼 솟아 있었고 팔뚝의 혈관이 나무 뿌리처럼 도드라져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말을 꺼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의 등판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체할게요.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카드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하며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곰 같은 외모와 달리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마치 벨벳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 괜찮아요. 급한 건 아니고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돌아가려는데 태영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기 불가마 환풍기가 고장 났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 덩치로는 좁아서 고치기가 힘들어서요. 손재주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불가마로 갔습니다. 고온 사우나실이라 평소에도 뜨거운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열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섭씨 60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땀이 금방 났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환풍기를 보조해 주려 했죠. 태영 씨가 제 옆에서 공구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지시했어요. 이 나사를 풀어주세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쪽으로 좀 더 기울여 주세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몸을 비트는 순간 의자가 삐걱 소리를 내며 중심을 잃었어요. 오래된 나무 의자라 버티질 못한 거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지겠구나 싶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태영 씨의 뜨거운 근육질 몸에 안기듯 쓰러진 거죠. 그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저를 받아낸 겁니다. 반응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태영 씨는 제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양팔로 꽉 감싸 안았어요. 마치 신부를 안는 것처럼요.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안아줬습니다. 그의 팔이 제 몸을 완전히 감쌌어요. 제 등 뒤에 그의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게 느껴졌고 그의 뜨거운 체온이 얇은 찜질복을 넘어 전달됐습니다. 불가마의 열기인지 그의 체온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남편에게서 10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단단한 남자의 열기였어요. 그의 가슴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돼 있었고 팔의 근육이 제 몸을 감싼 감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 같으면서도 따뜻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죠. 살아있는 갑옷 같았습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불가마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품 안에 있어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숨결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태영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놨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또다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를 부축해서 불가마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생수를 가져다 줬죠. 뚜껑도 따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말 착하구나. 그런데 왜 혼자 살까? 이렇게 듬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마음씨도 곱구나.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남자 품에 안겨서 심장이 떨렸다니. 내가 미쳤나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떨림이 싫지 않았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청소 중이었어요. 주차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와 욕설이 들렸어요. 나가보니 사우나복만 입은 태영 씨가 낯선 건달 무리에게 주차 문제로 시비를 당하고 있었어요. 건달들은 3, 4명쯤 됐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 못 알아듣겠어.
건달 하나가 태영 씨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영 씨는 꿈쩍도 안 했어요. 바위처럼 서 있었죠. 건달이 다시 밀었지만 역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차 빼겠습니다. 태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달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몰랐다고, 너 우습게 보냐, 사과를 그렇게 하냐.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더니 한 놈이 태영 씨 어깨를 때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태영 씨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놈의 손목을 잡더니 비틀었어요. 아,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꺾인 거죠.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지만 태영 씨는 한 손으로 한 명씩 제압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건달들이 도망갔어요. 다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영 씨는 어깨를 툭툭 털더니 다시 조용히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숨도 안 찬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넓은 등판과 단단한 엉덩이 근육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나복 위로 드러난 그 몸의 라인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건 뭐랄까 경외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런 몸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살까? 왜 저렇게 강한 사람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닐까? 그날 저녁 태영 씨가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 앞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허리에 하얀 목욕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는데 수건 아래로 감당 못할 정도의 부피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영 씨가 음료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 몸을 비틀었어요.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덜 묶인 수건 매듭이 풀리며 완벽하게 벗은 몸이 제게 노출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였어요. 남편이랑은 15년 동안 그런 걸 본 적도 없었거든요. 태영 씨는 급히 수건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 봐버렸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당황한 태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징그럽죠.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여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 튼튼해 보이고 좋던데요. 남자는 그래야죠. 멋있어요. 정말로요. 태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동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변한 거예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가 생각났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껴안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1박 2일 간다. 전화하지 마, 밥은 알아서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작별도 없었어요. 그냥 가방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찜질방.
주거 공간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태영 씨를 떠올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밤 10시쯤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빗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따뜻한 사람 옆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누군가가 태영 씨였으면 하는 생각.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태영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옥수수가 올라왔는데 드시라고 사모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옥수수는 핑계였죠.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것도 이 폭우 속에. 들어오세요. 비 다 맞았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영 씨가 들어왔어요.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수건 드릴게요. 옷 좀 벗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수건을 건넸어요. 태영 씨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젖은 피부에 전등 불빛이 반사돼서 그의 근육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마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생각이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나요. 사모님 목소리, 사모님 미소, 사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사모님이 저를 징그럽지 않다고 해주신 것 전부 다요. 저한테 사모님은 너무 특별한 분이에요.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태영 씨, 저는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주름도 아름다워요. 저한테는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결혼, 그건 껍데기잖아요. 15년 동안 같은 방도 안 쓰시면서 무슨 부부예요? 진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태영 씨가 젖은 몸으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품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는 찜질방 주거 공간의 낡은 소파에서 격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태영 씨는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저를 대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청소 중이었어요. 주차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와 욕설이 들렸어요. 나가보니 사우나복만 입은 태영 씨가 낯선 건달 무리에게 주차 문제로 시비를 당하고 있었어요. 건달들은 3, 4명쯤 됐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 못 알아듣겠어. 건달 하나가 태영 씨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태영 씨는 꿈쩍도 안 했어요. 바위처럼 서 있었죠. 건달이 다시 밀었지만 역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차 빼겠습니다. 태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달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몰랐다고. 너 우습게 보냐? 사과를 그렇게 하냐?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더니 한 놈이 태영 씨 어깨를 때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태영 씨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그놈의 손목을 잡더니 비틀었어요. 아,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이 꺾인 거죠.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지만 태영 씨는 한 손으로 한 명씩 제압했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건달들이 도망갔어요. 다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영 씨는 어깨를 툭툭 털더니 다시 조용히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숨도 안 찬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넓은 등판과 단단한 엉덩이 근육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나복 위로 드러난 그 몸의 라인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이건 뭐랄까 경외감 같은 거였습니다. 저런 몸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살까? 왜 저렇게 강한 사람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닐까? 그날 저녁 태영 씨가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 앞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허리에 하얀 목욕 수건 한 장만 두르고 있었는데 수건 아래로 감당 못할 정도의 부피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영 씨가 음료수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 몸을 비틀었어요.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덜 묶인 수건 매듭이 풀리며 완벽하게 벗은 몸이 제게 노출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였어요. 남편이랑은 15년 동안 그런 걸 본 적도 없었거든요. 태영 씨는 급히 수건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 봐버렸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당황한 태영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징그럽죠.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여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 튼튼해 보이고 좋던데요. 남자는 그래야죠. 멋있어요. 정말로요. 태영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동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변한 거예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가 생각났어요.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껴안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1박 2일 간다. 전화하지 마. 밥은 알아서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작별도 없었어요. 그냥 가방 챙겨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찜질방. 주거 공간에서 TV 채널을 돌리다가
태영 씨를 떠올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밤 10시쯤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빗소리가 엄청났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따뜻한 사람 옆에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누군가가 태영 씨였으면 하는 생각.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태영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골에서 옥수수가 올라왔는데 드시라고 사모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옥수수는 핑계였죠. 저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것도 이 폭우 속에. 들어오세요. 비 다 맞았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영 씨가 들어왔어요.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수건 드릴게요. 옷 좀 벗으세요. 젖은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수건을 건넸어요. 태영 씨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젖은 피부에 전등 불빛이 반사돼서 그의 근육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마치 조각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생각이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나요. 사모님 목소리, 사모님 미소, 사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사모님이 저를 징그럽지 않다고 해주신 것 전부 다요. 저한테 사모님은 너무 특별한 분이에요. 저는 거절하려 했어요. 태영 씨, 저는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주름도 아름다워요. 저한테는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결혼, 그건 껍데기잖아요. 15년 동안 같은 방도 안 쓰시면서 무슨 부부예요. 진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영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태영 씨가 젖은 몸으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품이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는 찜질방 주거 공간의 낡은 소파에서 격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태영 씨는 저를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저를 대했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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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스마 어스마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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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관계가 막 끝난 직후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 모임 접었다. 5분 뒤에 도착한다. 카운터 문 열어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태영 씨는 혼비백산했어요. 널브러진 옷과 흔적을 치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소파 쿠션이 젖어 있고 바닥에 옷이 널려 있고 공기 중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찜질방 복도를 통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상의를 걸치지 못한 근육질의 태영 씨와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저를 목격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같은 것들이 남편이 분노했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찜질방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과도를 들고 난동을 부렸어요. 죽여버리겠어. 이 새끼들 오늘 둘 다 죽는다.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칼날이 번쩍였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영 씨가 맨몸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남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감히 내 여자한테 칼을 들어 죽고 싶어. 태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 보는 태영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강했어요. 남편은 칼부림에 실패하자 소리쳤어요. 이혼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이 집은 내 명의로 넘겨. 안 그러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뿌린다. 동네방네 소문낸다. 너희 인생 끝장내준다. 그때 태영 씨가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신고하세요. 아저씨 경찰 부르시라고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영 씨는 카운터 옆으로 걸어가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디지털 락커 키처럼 생긴 작은 장치였어요. 손목시계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아저씨가 두고 간 몰카예요. 아저씨가 칼 들고 난동 부리는 것까지 다 찍혔어요. 살인 미수죠. 이건 특수협박과 불법 촬영물 제작이에요. 아저씨가 먼저 구속될 겁니다. 최소 3년은 가요. 남편이 찜질방 사업을 위해 설치한 CCTV 녹화 장치인 척 위장하여 사실은 제 거처를 상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혹시 바람 피울까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제 사생활을 몰래 찍고 있었어요. 그게 역으로 남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봅니다. 태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음성까지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다요. 이거 경찰서 가면 아저씨 최소 3년은 갑니다. 특수협박죄요. 그리고 불법 촬영으로 추가 처벌받고요. 반대로 누나는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집도 당연히 누나 거고요. 아저씨는 빈털터리로 나가시는 겁니다. 남편은 패닉에 빠졌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넘어가자.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남편은 짐을 싸서 도주했어요. 꼬리를 내린 개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영 씨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며칠 뒤 태영 씨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책임져 다시 만나줘. 거짓말이었죠. 태영 씨랑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임신이에요. 돈을 뜯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나섰어요. 이봐요. 아가씨 나 이 사람 약혼녀예요. 지금 당장 나랑 병원 갑시다. 임신 맞으면 내가 위자료 1억 줄게 아니면 스토킹 및 무고죄로 경찰서 직행이야. 선택해.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했어요. 전 여친은 주랭랑쳤습니다. 제 당당함에 놀란 거죠. 태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멋있어요. 누나 최고예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찜질방은 온전히 제 소유로 남았고 남편은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사라졌습니다. 몰카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변호사도 남편 편을 못 들어줬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태영 씨는 더 이상 토굴에 거주하는 장기 손님이 아니었어요. 찜질방의 주인이 됐죠. 아니, 제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제 남자가 된 거예요. 당당하게요. 어느 날 태영 씨가 진실을 고백했어요. 저 사실 특수 용접일이 일당이 좀 세요.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 하루에 50만 원씩 받아요. 혼자 살면서 쓸 데가 없어서 모으다 보니 꽤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장 잔고를 보여줬는데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3억이 넘었어요. 숨겨진 재력이었던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태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제 돈 때문에 좋아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영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우리 여행 갈까요? 따뜻한 나라로 신혼여행 못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나한테 행복한 추억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요. 저는 6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사랑도 행복도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사랑이 있는 한 여자는 몇 살이 되어도 여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진짜 사랑 앞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사랑해. 태영 씨 정말 많이 사랑해. 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찜질방 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도 새하얗게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의 가로등도 새롭게 보이고 나무도 새롭게 보이고 하늘도 새롭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세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62세에 맞이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 첫 번째 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 말이에요.
태영 씨는 매일 아침 제게 커피를 타다 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차려서 안아줍니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줘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워요.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고, 사랑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몇 살이든 행복할 수 있어요.